조금만 더. 오늘은 이제 진지에서 있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썰입니다. 제가 이제 진지에 있을 당시에 저희 진지장님이 제 소대장님이었어요.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팔팔한 쏘가리였거든요. 그분이 평판이 안 좋았죠. 기분파에다가 애들을 조금 막대하고, 특히 진지 내에서 제가 말한 자기가 왕이다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진지장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저녁 식사 추진 이제 제가 가는 날이었는데, 막사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진지장한테 식사 추진 가시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진지장이 조수석에 타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 타는 거예요. 진지장님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거 운전병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 일종 보통이다, 자기 사회 있을 때 운전 잘했다, 이런 거 족밥이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부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4호톤이나 두돈방 같은 군용 차량들 있죠. 일종 보통이 있다고 해서 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야수교에 가서 군 전용 면허를 따야지만 몰 수 있는 거예요. 간부들이 아무리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두돈반이나 4호톤을 몰라 그러면요, 야수교에 가서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사회에서 운전 좀 했다, 자기 운전 잘한다, 자기 일종이다, 뭐 이거 족밥 아니냐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식사 추진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냐? 책임은 이 양반이 질 거고, 저도 뭐 운전하는 거 족같았는데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운행을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시동을 한 3번 정도 꺼먹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군용차들이 좀 무겁고 그래가지고 일반 차량에 비해서 클러치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계속 옆에서 알려드렸죠.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조금만 더 살살 떼라, 엑셀을 좀 더 밟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갔다 왔습니다. 진지장이 하는 말이, 아니 운전병이면은 니네 야수교에서 교육을 다 받고 오지 않았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네는 보직이 이건데 어떻게 이거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식사 추진 운전병이요, 생각보다 빡셉니다. 부대 내 수송부에서도 식사 추진이 가능한 운전병을 판별을 해서 진지로 올려보냅니다. 진지가 높은 곳에 있고 길도 좁고 좀 험하기 때문에 식사 추진 운전병이 되려면은 생각보다 운전이 숙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면요, 식사 추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밥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놓는 당번이 따로 있는데, 그 당번들 편하라고 진지 막사 수문 앞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진지장님 제가 유도 받을 테니까 주차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유도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하겠다, 내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 딱 하는데 갑자기 부직금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가봤더니 저희 막사 후문 바로 옆쪽에 부식 창고가 있어요. 걷다 박으셨더라고요. 진지장님이 스패너 들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피시더라고요. 자기 운전 잘한다고 꺼덕대다가 사고 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주차할 때. 군용차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백미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양쪽 백미러로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송 간부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무조건 유도는 보유해라, 안 그러면 진수서 쓰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꼭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또 가오잡는다고. 운전병 분들이 계신다면 꼭 구독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썰에 이어서 자동차 들박썰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간부가 뻘짓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케이스라면, 요번에는 이제 병사가 뻘짓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친구는 사람은 좀 병신 같지만 운전은 굉장히 기깔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희 중대에서 운전을 거의 다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운행도 많이 나가고 사회에서도 운전 경력이 좀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자동차 들박 사고를 냈을까,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진지의 배치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가 조직도인데,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식사 추진 차량과 저 피해 차량이 부딪힌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진지의 간부들은요, 자기 차량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한 4~5달 정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그냥 놔두고 와요. 그럼 도대체 이 차량은 뭡니까? 이 차량은 뭐였냐면요, 이 진지의 볼 일이 있어서 부대에서 자차를 끌고 잠깐 올라온 간부분이셨어요. 진지는 굉장히 협소하고 좁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일하게 있던 주차장이 예이프와 관측소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될 때는 항상 저기다 댔습니다. 이날은 이제 그 간부분이 오셔서 여기다 차량을 대놓고 그 친구가 식사 추진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식사 추진을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대놓기 때문에 차가 여기가 앞입니다. 차를 어떻게 빼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제 이안입니다. 원래 간부들 차량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차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식사 추진을 갔던 그 친구가 병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후임들 앞에서 자기의 운전 실력을 뽐내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운전 갖다 가오를 잡는 걸 좋아했단 말입니다. 수송관이나 수송 간부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얘가 운전은 잘하는데 너무 운전을 건방지게 한다, 운전에 대한 자만심이 좀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던 친구였습니다. 하필 그리고 그날에 관측소에 자기들 후임들이 근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자신의 운전 실력을 좀 뽐내려고 제3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 3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턴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후진으로. 그걸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후임들도 있겠다, 자신의 운전 실력도 뽐내야겠군 이러면서 이제 제 3의 방법을 시도를 한 거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갔냐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대로 박은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박았어. 박아가지고 제가 띄워드린 사진처럼 된 겁니다. 보면은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이 완전히 이제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거리 조절을 잘못하고 이렇게 돌리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끝에 여기가 부딪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아예 작살이 나버렸어. 그 당시 상황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단 말입니다. 같이 진짓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만약에 사이드를 안 채웠다면 피해 차량이 차는 굴러 떨어졌다. 왜냐면은 그 앞이 낭떠러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저 정도로 박았다는 게 후진을 살살 해가지고 저렇게 콩 박았으면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작살이 났다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후진할 때 엑셀을 밟았답니다. 자기는 멋부리려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스윙 해가지고 이제 제 3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 건데 얘가 엑셀을 밟은 채로 여기다 들박해버린 거예요. 피해 차량 차주분께서 제주도에 이제 부소대장님이셨는데 이 사고가 있고 저 차를 폐차를 했답니다. 아주 오해를 하셨다는. 사고를 낸 친구는 휴가 잘리고요, 합의금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병이 되셔가지고 운전을 하실 때 절대로 자신의 운전 부심에 대해서 뽐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후진할 때는 뭐다? 유도를 봐달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자동차 들박설, 요번에는 제가 간접적으로 사고를 나게 한 그런 썰입니다. 어제 이날은요, 부대에서 진지 매트리스를 교환한다 해야 돼가지고 두돈반에다가 매트리스를 싣고 진지로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매트리스 옮기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운전병이 그 당시 어디 갔는지 모르겠었는데 아무튼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 정비관님이 저랑 동기인 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이제 발칸 운전병이기 때문에 두돈반을 주로 모니까 앞뒤를 좀 바꿔놔라.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앞뒤로 바꿔놓는 소리였어요. 그 형이 나갔죠. 근데 이제 저도 신나가지고 그래 형 빨리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선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뺐냐면요, 차를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뭔가 후지직 하는 소리가 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형 이거 박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마침 이 경로상에 이 잿더리가 있었던 거야. 잿더리 쓰러진 걸 거다. 아 그러냐 안심하고 이제 차를 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려가지고 그대로 입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량 정비관님한테 보고를 했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가려고 하시는데 야 니네 일로 와봐 이러는 겁니다. 응? 뭐지? 하고 봤더니 이쪽 호로가 접혔어. 좀 많이 접혔어. 아마 이 정도 90도로 접혔어요. 야 니네 이거 뭐냐? 에? 뭐였지? 하고 이제 잿더리 쪽을 딱 봤는데 잿더리는 이상이 없는 거야. 뭐지? 하고 이 도서관을 봤는데 이 도서관 처마가 작살이 나 있더라고요. 빠지는 과정에서 눌러버린 거죠. 근데 저 도서관도 얼마나 강한지 호로도 휘고 도서관 처마 끝도 찌그러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 형이 되게 당황하는 거야. 왜냐면 그 형도 운전을 잘했거든. 그 형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어버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쪼개버렸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 나는 운전을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겠지? 하고 이제 존나 쪼갰거든요. 키키키키 아 저 형 찌그러뜨려 버렸네. 차량 정비관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니도 책임 있어 이 새끼야. 니도 선탑했잖아. 알고 보니까 이제 선탑자도 이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선탑자면서 유도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도 진술서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필 며칠 있다가 그 작전 부사단장 원스타가 이제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부서진 처마와 찌그러진 강판을 보면서 진지장님께서 망치질을 하셨던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었죠. 다행히도 내려가서 엎드려 뻗쳐 좀 하고 욕 좀 처먹고 징계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게 또 반복이야. 유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이런 족같은 사고 일어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